네. 그러면 SML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SML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그건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존의 고정관념이에요. 맞아. TTL 뜻 뭐냐 그게 아저씨잖아요. 아유, 그게 뭡니까? TTL이 뭐였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면 아저씨. 뭐 타임 투 러브니 뭐 무슨 그 임세경 씨인가? 그 왜 저 TTL 소녀. 아 맞아. 롯데리아 걸. 예? 네. 롯데리아는 아니죠. 롯데리아는 저기 입 크신 분이고. 아 그래요? 예, TTL은 저 신비한 이미지의 그 임은경 씨인가 보다.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란 영화에 나왔다가 완전히 그 영화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던데요. 임은경 씨가. 그분이 하지 말란다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영화 나온 게 팩트인데 뭐 어떻게? 롯데리아 걸은 남상미 씨네, 남상미 씨. 아니야. 그거는 남상미 씨는 네. 롯데리아에서 알바하다가 발탁돼서 그 케이스로 유명한 분이고 네. 롯데리아 걸은 양미라 씨. 오케이. 양미라. 예, 요건 제가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롯데리아 TTL 오늘 쪽은 유종훈 기자는 롯데리아 얘기 준비한 건가요? 네, 유재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 반갑습니다. 저도 롯데리아 TTL 다 기억나네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동안이신가 보다 그러면 그죠? 네, 얼굴 동안이고 막 몸 우락부락하고. 그러니까 얼굴은 귀여운데 몸은 또 막 네. 헐크 몸이고. 그때 정프로님이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결혼한 사람이 왜 운동하냐고 그렇게 뭐라 하시는데. 이건 난 반칙이라고 봅니다. 아니 뭘 위한 운동이에요? 그냥 애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에이 말도 안 돼. 나 이거 말도 안 된다. 애들 주변 애들. 주변에 애들. boys and girls. 네. 애 둘 키우면은 운동해야 됩니다. 체력이 그래요? 딸려서 안 돼요. 셋인 나는 뭐예요 그러면? 이 비루한 몸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또 권순우 기자님이 또 전문이시기도 한 수소 관련돼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수소. 어젯밤에 혹시 주가 보셨나요? 니콜라가 30% 올랐습니다. 와. 30%? 네, 뭘로요? 주가가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재료로? 이유 없이? 재료는 없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근데 저는 이게 니콜라가 정프로님처럼 그 한화가 이게 팔아서 오른 게 아닌가. 마이너스. 한화? 네. 한화가 팔았어요? 하나 팔았죠. 다 떨어진 다음에? 네. 그걸 뭘 팔아 갖고 있지 그냥.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 빠지면 이건 팔 수도 있어요. 네, 이건 네. 아니다. 내 투자 잘못했다. 근데 예를 들어 90% 빠졌다. 그럼 못 팔지. 이거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한화가 니콜라 투자로 손해 안 봤어요. 손해는 안 봤어요. 네. 그래요? 한화가 이제 그 1억 달러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평단가가 4.5달러 정도 됐는데 하나가 처음에 한 절반 정도 털어냈고 절반 정도라는 거는 이제 한 5천억 정도 이제 팔았고. 네, 팔고. 그럼 올라갔을 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작년 말 정도 때 이제 8,500불 정도 또 팔았거든요. 네. 8,500만 불 정도 팔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7% 정도 약간 수익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요? 네. 분할 매도. 그렇죠. 분할 매도 중요합니다. 역시 분할이네. 네. 근데 어젯밤에 이제 갑자기 많이 오른 거는 다른 이유는 크게 딱히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네. 외신이라든지 증권가에서도 분석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1달러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하지 않겠냐라는 거에 따라서 투자 세력들이 좀 붙은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니콜라가 지금 상패 위기였거든요.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 이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30거래일 동안 1달러 이하의 주가가 유지가 되면은 상장 폐지 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SEC에서 니콜라의 이제 상장 폐지 경고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30일 넘었고 앞으로 이제 11월 20일까지인가 전까지 이제 10거래일 연속 1달러를 유지하는 기간이 있지 않으면은 이제 지금 상장 폐지 위기거든요. 근데 마침 또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고 제가 잠깐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야, 근데 이런 회사가 아직도 시총이 1조란 말이에요. 엄청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이가 없다. 네, 이번 주 많이 올랐죠. 와, 한 달 수익률이 100%예요. 더블 네. 7달러짜리가 1.4달러 된 거예요. 0.56달러까지 주가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거 보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또 됩니다. 이제 한국 그 용의 심장 형님들이 또 들어가셨을지도 몰라 이건 또. 야, 이거 최고 62불까지 있었어요. 상장할 때. 상장할 때요. 상장하고 나서 5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대박이다. 이게 스펙 상장해가지고 이렇게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제2의 테슬라라는 말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수소에 대해서 막 붐이 올라오고 있었고 수소 전기차가 또 어떻게 보면 장거리 친환경차의 대안이라고 또 많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콜라에 대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네. 근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 때 이제 어떤 곳에서 그 반대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 니콜라의 좀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가가 폭락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그분도 빵 갔죠. 누구요? 네, 창업주. 아 니콜라 네, 네. 창업주. 지금 뭐 사실상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 들어가는 거는 조심히 하시는 게 지금 좋지 현재 않을까. 뭔가 네. 사업에 실체가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계속 개발은 하고 있긴 합니다.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는 데가 뭐 하나도 주식을 빼긴 해서 지분을 털었지만 계속 뭐 사업적인 파트너는 유지를 하기로 그래요? 했고요. 또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연료 전지 시스템에도 전지가 필요하거든요. 배터리가 필요해요. 거기에 지금 LG 엔솔이 공급을 하기로 지금 계약이 돼 있고요. 니콜라에? 네, 미국에 또 공장도 짓고 거기에 지금 네 연료전지 시스템에 이제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데 취소를 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실체가 잘 드러나진 않고 있고 또 개발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오늘 수소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수소가 알 듯 말 듯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소가 어떤 수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예. 혹시 정프로님은 수소의 종류가 있다는 거 좀 아시나요? 수소는 네. 그린 수소, 오.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네. 여기까지입니다. 거의 뭐 그것만 아셔도 됩니다, 사실은. 네. 지금 제가 잠깐 네.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 수소는 대단하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땐 공기 중에 있는 거를 그냥 가져와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 사실 안 돼, 그거는 안 돼. 불가능하고요. 그건 안 돼요. 이제 전기 분해라든지 그런 화학적인 분해를 통해서 이제 연료화를 네. 만들어야 되는 건데 보시면은 브라운, 그레이, 블루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이제 그린 수소가 저렇게 많아요, 근데? 예, 제일 밑에 있는 그린 수소가 이제 궁극적인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수소거든요. 저건 좀 약간 억지로 만든 것 같다. 근데 원자력 수소 핑크 너무 귀엽게 한 거 아닙니까? 핑크 수소?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긴 한데 원자력의 좀 이미지가 조금 무섭고 세다 보니까 색상을 일부러 저기 붙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 분해를 해서 연료화를 만드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블루 같은 경우라든지 그레이는 이제 액화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건데 그레이 수소가 일단 보시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계질 방식이랑 부생 수소 방식이 있긴 한데 부생 수소는 뭐 철강이라든지 그런 데서 뭐죠 그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곳을 개발을 할 때 나오는 이제 부생적으로 얻어지는 수소를 이용을 하는 건데 예. 이거는 뭐 대량 생산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계질 수소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레이 수소인데 네. 여기에 사용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데 그레이 수소는 이제 수증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천연가스를 열을 통해서 거기서 그 탄소가 같이 발생되는 수소긴 합니다. 똑바로 안 갑자기 합니까?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권 선배가 있으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사실. 네. 좋네. 매기 효과군요, 이게. 블루 수소는 이제 여기서 그레이 수소랑 생산 방식은 똑같은데 네. 발생되는 탄소를 따로 포집하는 기술이 이제 들어가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이제 블루라는 게 붙게 됐고요. 네. 핑크는 아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물을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뽑아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기 분해를 할 때 만드는 전기를 이제 원자력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핑크 수소가 되고요. 뭐 옐로우, 이게 퍼플 남자 귀엽게 보이려고 핑크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남자의 상징은 핑크라고. 아 핫핑크죠, 핫핑크. 네. 이게 원자력이 세니까 네. 그 남자는 핑크라고 이렇게.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수소들이 많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그레이 수소가 거의 뭐 시장의 96%를 차지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린 수소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생산을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글로 가겠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협의체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수소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되게 선진국이거든요.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이제 글로벌 수소 협의체 전체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네.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ENS라든지 그룹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수소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네, 바로 이틀 전에 어디요? 그 이 수소 협의체의 이제 협의체 모임이 이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게 열렸거든요. 어디서요? 저기 서울 이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는데 아,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제가 보고를 누락했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회장들 다 오는 자리여가지고 우리 정프로님 가셔야 되는데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꾸짖고 오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챙기라고 할게요. 하얏트 호텔이요? 네, 그랜드 하얏트였습니다. 먹을 것도 주는데요? 먹을 거 안 주더라고요. 안 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안 불렀나 보네. 그럼 안 갔죠. 식사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네. 거기서 뭔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국내 뭐 17개 이제 기업들이 총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잠깐 자료를 준비한 걸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 이제 넥소라든지 뭐 엑시언트 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의선 회장이 나와서 이제 넥소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또 차가 다니려면은 충전기가 필요해요. 충전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고요. 수소 충전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에카 수소 공장 준공을 하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블루 수소를 이제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게 이제 그레이 수소뿐만이 아니라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적용을 한 그런 CCUS. 오, 네. 야, 순간 소름 돋았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기술까지 구축한 이제 블루 수소 생산 기지도 지금 만든다고 하고요. 리액션이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요. 제가 원래 리액션이 좀 좋죠. 네.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이제 또 수소 쪽이 굉장히 또 진심인 곳이거든요. 원래 철강을 만들 때 제철 과정에서 이제 또 수소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근데 또 그와 동시에 또 탄소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라고 하는데 또 관심이 많고 그런 거에서 또 수소를 활용할 기술이 많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미나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지금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HD 현대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름 바뀐 HD 현대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또 수소 컨버스 챌린지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어렵긴 한데 쉽게 생각하시면 수소를 활용한 뭐 선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데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거고 효성그룹이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제 뭐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나 네. 아니면은 연료 탱크 만드는 기술 그리고 에카 수소 이제 충전소 만드는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와서 뭐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네.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조심조심하는 부분이 조금 보였어요. 아직까지 수소라는 게 뭐 산업이 막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이라는 건 보면 지금 현재 태양광도 조금 약간 주춤하고 있고 뭐 전기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ESS를 활용한 그런 쪽에 좀 친환경 에너지 서비스들이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산업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조용조용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뭐 수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모임이 지금 어느 급에서 어느 급 모이는 거예요? 그 뭐 그 기업에서 온다는 건데 네네. 그 급이 있잖아요. 대리급 아닐까? 기업 총수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뭐 현대차 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이 왔고. 왔어요? 직접 왔어요? 네, 정의선 회장이 왔고요. 그래요? 네, 아, 갈 걸. 오셔서 좀 네. 아, 그래요? 밥 안 줘도 갑니까? 그런 데는 권력 있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아, 이거 좀 못다한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 의선이 형이랑. 다음에 제가 자리 한번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실래요? 네, 제가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능할까? 정의선 형님 저도 좀 아니까. 아, 그래요? 아, 이분들이 능력자들이시네. 진짜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뭐 할 말이 있죠 나도. 그 저 주가에 대해서 난 좀 얘기 좀 해야 되고 주주들에 대한 그렇죠. 주주정회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럼요.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예. 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대자동차예요? 네,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 회장이시죠. 전체 회장이에요? 네. SK그룹도 회장 최태원 회장 오셨어요? 최태원 회장님이 사실은 이번에 비즈니스 서밋에 주최를 하고 맡게 됐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못 오시고 이제 최재원 부회장이 대신 왔고요. 뭐 포스코 그룹에서는 이제 최정 회장이 직접 오고 다른 그룹에서도 다들 이제 총수들이 다 모이는 아, 자리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총수가 움직인다는 거는 그 정도로 이게 우리가 지금
수소 다들 안 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차 안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그러네. 최고 레벨에서 움직인다는 건 뭘 열심히 하긴 한다는 그쵸. 거죠. 네, 기업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수소라는 게 지금 탄소 배출 관점이랑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네. 지금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이제 가치라고 할까 이게 시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은 수소가 거의 에너지 지금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 몇몇 프로밖에 안 돼요. 1%도 채 안 되는데 뭐 2050년이 되면은 17%까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 규모도 1,800조 원 규모까지 커진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뭐 놓치고 싶지 않은 시장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가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주변에 수소 충전소를 볼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수소차는 사실 여전히 팔리고는 있습니다. 팔리고도 있고 현대자동차가 뭐 잘하는 건 아시겠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한 표를 잠깐 보시면요. 네. 올해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수소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건데요. S&P 리서치에서 이제 그 집계를 한 건데 현대차가 2,405대를 판매를 해서 이제 전체 1등을 했고요. 도요타가 이제 1,149대, 뭐 포톤 뭐 이곳이 이제 201대, 기타 중국 기업들이라든지 뭐 다른 뭐 혼다라든지 이런 게 다 합쳐서 944대가 팔렸고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전체 시장 자체가 11.5%가 감소를 했고 현대차 판매량도 21.6%가 줄었어요. 뭐 도요타도 줄고 그랬는데 이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는 어쨌든 신차가 나와야지만 차가 시장이 커지고 많이 팔리고 이런 시장인데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대차도 넥소 후속 모델이 안 나오고 있고 근데 도요타는 후속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쵸 미라이가 2020년도에 나오긴 했는데 그 차가 지금도 이게 요 정도밖에 안 팔리는 겁니다. 신차를 놓고도 저렇게 못 팔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넥소랑 미라이가 지금 주력 모델 둘이거든요. 네. 이 둘을 조금 비교한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넥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SUV 형태의 차량이고 미라이는 세단형 차량이거든요. 차 크기도 미라이가 더 커요. 전장인 넥소는 4,670mm고 이제 미라이는 4,890mm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중형과 중형급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차체 크기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주행 거리를 한번 보시면은 넥소가 훨씬 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하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제 넥소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요. 이게 넥소가 이렇게 경쟁력 가질 수 있는 건 수소 탱크 용량이 큰 건데 용량 그냥 큰 탱크 달면 되지 않아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탱크를 달면은 탱크 기술도 필요하고 스택이랑 연결하는 그런 연료 효율성 뽑아내는 기술도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연료 효율성은 보면은 미라이가 조금 더 높기는 한데 근데 이제 넥소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품성이 더 좋고 또 세단과 SUV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미국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요즘 세단이 거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넥소 인기가 계속 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요. 근데 현대차에서는 사실 넥소가 인기가 좋고 또 상품성도 좋고 앞으로 좀 주력으로 밀고 나갈 차 중에 하나다 보니까 후속 모델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넥소 후속 모델이 나왔어야 되는데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3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이 지금 개발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다들 어제 그날도 만나서 정 회장한테 물어봤던 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넥소 후속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조금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기도 했는데 근데 또 25년까지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또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25년? 네. 2년 정도 밀린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네. 보면은 이게 또 넥소가 아직까지는 수소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도 좀 막 급하게 내기보다는 오히려 상품성을 키워서 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는 좀 그 유럽에서 충전소 좀 깔고서 내놨으면 좋겠어요. 아니 유럽에서 깐다고 계획을 다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차를 먼저 내놓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 걔네 충전소 까는 거 보고 네. 그때 맞춰서 내놓으면 되잖아요. 괜히 지금 내놨다가 충전소도 없는데 차도 안 팔리고 그러는 것보다. 고민이에요. 차도 없는데 충전소 뭘 왜 까냐 이제 이런. 아니 근데 그 돈을 우리가 낼 때 고민이고 유럽은 아, 자기 유럽에서? 돈으로 낸다 그쵸?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도 이제 수소 협의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도 그 나라 건 거기서 깔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깔고 각자 깔고 나서 인프라 구축되고 나서 수소차가 나가면 좀 더 많이 팔릴 수는 있겠죠. 근데 BMW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수소차
적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뭐래요? 하거든요. 올해 이제 초에 서울 모터쇼에서도 약간 공개를 했었는데 X5라고 하는 SUV 차량 네네네네. 혹시 아시나요? 네. 네. 그 차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수소 전기차인 iX5 이제 하이드로젠 드라이브라고 하는 차량이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아직 완성본은 아니고 시제품 정도 수준의 차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지금 BMW가 수소 전기차를 만들 예정이고요. 얼핏 기억을 잘 돌려보시면은 예전에 토요타랑 이제 현대차가 수소 쪽에서는 앞서 나간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독일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 파트너십을 맺은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BMW가 토요타 쪽이었고 아우디가 현대차랑 그때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만들고 있었는데 아우디는 사실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고 토요타랑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말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BMW iX5가 나오면서 이것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나 말씀하셨듯이 제일 관건은 충전소예요. 충전소. 지금 전국에 수소 충전소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네. 8개 봅니다. 전국에 전국에? 한 12개? 12개. 그건 넘나? 조금만 더 써주세요. 30개쯤 될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제 집계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146개가 그래 있고요. 많이 생겼네. 네, 많이 생겼습니다. 예. 수도권에만 지금 서울에만 9개가 있어요. 서울에만 9개가 있는데 서울에? 네. 여의도, 여의도에 있고 상암에 하나 있고, 네. 양재 쪽에도 있고 양재 있고. 여기저기 좀 많이 지금 그래요? 퍼져 있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 수소 충전소를 짓는 데 있어서 규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수소 충전은 폭발의 위험도 있다. 뭐 네네네. 이런저런 좀 안전성 때문에 인근 지역 32m 이내에 뭐 주택가가 들어설 수 없고 이런 규제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조금 쉬워질 수가 있어요. 내년부터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현재 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금 시범을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괜찮다, 안정적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입증이 돼서 내년부터는 규제가 좀 완화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많이 깔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강남구 모처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지금 반대 때문에 그 모 회사가 지으려고 했다가 지금 땅까지 다 사놓고 털을 다 닦아놨는데 못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LPG 충전소 기억하시면은 네네. 못 들어오겠잖아요. 맞아요. 주택가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도 잘 보시면은 여기저기 막 차량 많이 안 다니는 곳 아니면은 주택가랑 완전히 떨어진 곳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수소 충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게 꼭 수소만 그런 게 아니라 태양광 발전도 깔라 그러면 반대 있고 태양광 발전? 태양광 패널 빨려 그러면 주민 반대 있어요. 아, 그 풍력 발전도 주민 반대 있고. 근데 에너지 전환을 안 할 수도 없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주민 수용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수소는 특히나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시끄럽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네. 약간 그 수소랑 이 폭탄이란 단어를 약간 좀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기전이긴 한데. 제가 준비한 사진 한번 보시면 이제 있습니까? 작년이었는데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수소 충전소 이런 게 아니고 수소 탱크였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막 다 날라갔죠. 이렇게 건물이 다 날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도 이야기를 나왔던 게 이렇게 수소 탱크가 터지는데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차를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하는 게 말이 맞냐? 되느냐? 예.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게 잘 아시면 수소 탱크는 철을 용접해서 만든 탱크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라든지 아니면은 수소 그 충전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를 활용해서 만든 수소 탱크예요. 네. 약간 다른 게 이거는 찢어지면서 수소가 새어나갈 수 있게 해서 폭발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 포함이 된 거고 여기 탱크 여기 강릉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용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 기업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기술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긴 한데 좀 다들 좀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하면서 좀 갸우뚱하고 있죠. 저도 수소는 굉장히 좀 각광받는 그런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특히나 또 제가 또 자동차를 많이 취재를 하고 알다 보니까 뭐 장거리 전기차 수송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기술력만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전기차보다는 조금 유리한 점이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술 개발과 보완을 통해서 좀 계속 발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또 안전적인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폭탄 중에 제일 무시무시한 게 뭐죠? 수소 폭탄, 원자 폭탄, 뭐 핵폭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수소가 제일 세죠. 그러니까 수소와 그다음에 우라늄이 혹은 뭐 플루토늄이 되는 이 핵폭탄이 제일 센데 네. 왜 과연 이들이 과연 셀까? 그 한가운데 철이 있습니다. 원소 번호 기억하시죠? 1번 수소부터 해갖고 네. 수소 헬륨 이렇게 쭉 가지 수헬립의 않습니까? 붕탄 실산. 네. 네, 맨 끝에 이제 우라늄, 뭐 플루토늄 이런 게 있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가운데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폭발 시, 그러니까 폭발이라는 게 이제 핵 분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건 뭐 불벼서 터지면 이건 뭐 아무 의미 없고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핵 분열 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 폭탄과 핵 폭탄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원자 번호가 가장 멀다는 것.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폭탄 예를 들면 좀 아까 나왔던 그 폭발은 수소 폭탄의 폭발과는 전혀 다른 폭발이라는 거죠. 심지어 수소 폭탄의 그 수소는 그 수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네, 삼중수소. 거라 아예 네. 다른 물질이고 네. 수소로 그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그 압축 공기 혹은 뭐 이런 데서 이제 터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강철로 만들어진 철로 만들어진 거니까 뭐 폭발을 하겠죠. 네. 근데 그거는 그 수소 폭발 이거와는 좀 이제 다르다. 그렇죠. 네.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거는 네. 반응에 의한 폭발을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신 거고 네. 이거는 불붙어서 나는 폭발. 그렇죠, 이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네. 예. 자. 와, 핵물리학자 정프로 모르는 게 없노. 네. 가치주. 저도 예. 조금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네. 아마 너무 많이 아셔서 네, 투자를 그게- 할 때 그게 좀 문제예요. 계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타이밍을 놓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수소 경제를 향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좀 빨라지고는 있다. 빨라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꾸준히 하고 있다. 네. 안 그렇죠.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네. 그 회장님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네. 쑥덕쑥덕 하더라. 네, 그분들이 뭐 그냥 뭐 커피 마시려고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야, 근데 한 5년 전에도 왜 그 수소차 예. 그 얘기 한참 좀 앞으로는 전기차냐 수소차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었고 근데 수소가 전기차 가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속도가 좀 느리게 간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이겼죠. 압도적. 예, 예. 권 팀장님은 그때도 그 얘기 하셨었죠? 근데 그때는 양쪽 다 기술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배터리 전기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반 사람들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상용화가 됐는데 반해서 수소차는 연료전지가 그렇게 빨리 그 기술이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아까 유종훈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3세대 연료전지를 못 내놨잖아요. 그거는 기술적인 미비가 아직 그 정도가 안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두 기술이 뭐가 우위냐 아니냐 이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은 당장 눈앞에 물건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전기차는 물건을 내놨고 수소차는 물건을 아직 못 내놨으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밀린 거죠. 그 충전소의 문제야 아니면 정말 그 차량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전기차 넥소도 애들은 괜찮다던데? 넥소 좋죠. 네. 좋아요. 좋은데 좀 더 좋은 기술, 좀 더 좋은 기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뭐 자동차들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연비가 높아지고 출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지금 1세대 1998년도부터 그 개발을 했던 2013년에 출시했던 그 1세대보다도 2세대가 효율성이 거의 한 50% 이상 좋아졌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3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또 한 50% 이상 더 좋아지고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부피는 30%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짜리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게 되고 나중에 되면은 네네네. 그러면 출력이 두 배가 될 수 있고 그런 지금 기술력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 정도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정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 기술이 지금 완벽히 개발이 안 된 거고 또 하나는 충전 입장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하나 다는데 정말 비싸고 정말 좋은 걸 달아도 5억이에요. 근데 수소 충전소는 하나 구축하는데 무조건 20억, 30억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전소를 넓히는 데 대한 또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규제가 있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 규제가 있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을 왜 우리 지역에 넣으려고 하냐라는 주민 반발이 많다 보니까 이게 비용적인 부분과 그런 이제 또 국민들의 그런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반감이 크다 보니까 좀 네. 많이 못 컸던 거고 뭐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은 아직은 좀 더 큰 게 맞기는 합니다, 사실. 네, 네, 네. 이게 제가 수소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수소차, 전기차를 얘기하다가 네. 실제로 상품화가 돼 보니까 전기차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게 나왔고 네. 수소차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이 완성도가 높아진 차를 소비자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 길이 더 남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수소차 네, 수소차 저 수소 되게 좋아합니다. 전문가고 정말 좋아하고 예, 그 애정이 많죠. 수소 마신 적도 있죠, 그래서 아, 너무 좋아해서. 이게 너무 빨리 날아가더라고. 아, 수소 마셔도 되나? 수소 마셔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헬륨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빨리 날아가더라고요. 수소가? 예. 퓨 날아가요. 아니 그러니까 수소도 이렇게 목소리 약간 좀 마탱이 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래서 참 테슬라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네. 그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환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거를 좀 빠르게 전환을 시켰고 대중화를 또 시켰다는 게 좀 제일 대단한 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에 대한 또 기대도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니콜라 테슬라가 예전에 토마스 에디슨과 이렇게 또 직류 교류 전쟁을 벌였던 또 그런 과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서 이름에서 기인하는 또 테슬라, 니콜라 연결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네. 좀 그게 좀 실패 아닌 실패처럼 보이게 되면서 조금 아쉽고 근데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현대차가 다시 한번 또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또 조금은 늦어졌지만 우리가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마련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지켜보면서 이제 뭐 수소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 시장 이런 걸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소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 유정 기자님은 뭐 주말에 또 아이들과 함께 네. 하셔야죠.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힘을 또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네. 애들한테 또 힘을 좀 써줘야죠. 아 정말 참 홍대에 있는 애들? 아니면 강남에 있는 애들? 아름다운 네, 그림입니다. 어딘가에 있는 애들. 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류정원 기자님. 저 누가 애들 아빠로 보겠어요. 그러게요. 얼굴도 동안이고. 네, 대학생 같은데 아직도. 감사합니다. 네. 류정원 기자도 군대 갔다 오셨죠? 당연히 갔다 왔습니다. 네. 공군은 아니죠? 저 육군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류정원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 저희 취재팀은 공군 없습니다. 다 육군입니다. 뭐 공군 안 받는다고 하려다가 지금 바꾼 것 같은데. 시간 많이 지나지 않았나요? 공군이 네. 30개월씩이었어요. 네. 외출이 맞아요. 많죠. 외출 네. 외박이 많고. 아유 그 외출 해봐야 뭐 할 겁니까 그거. 외박 해봐야 뭐 할 거예요. 그 뭐 여자친구나 만나고 오는 거지. 한 상병 넘어가면 집에서 이제 외출 그만 나오라고 한다던데. 아이고 이사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와 엄마 아빠 이사 가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 자 류정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인사드리고 오늘 아침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 잘 어떻게 우리 김프로님이랑 저기 합의하셔갖고 뭐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방송 진행하고 나면은 네. 이제 사무실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네. 아유, 뭐 일 다 하고 온 사람처럼 출근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좀 많이 빠져요? 이 방송 진행이 정부님 그렇게 방송 어떻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또 다 아버지란 이름으로 이게 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총각임 이렇게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